안녕하세요. 벌룬파티스쿨의 풍선아트 디자이너 송동명입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 정말 궁금해하시는 그 조형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형물이라는 개념이 되게 복잡하고 어렵다고들 생각하시는데 절대로 복잡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씩 찝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형물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뭐가 있겠죠? 디자인을 부터 해야겠죠. 어떤 형태로 만들 것인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는 이 캐릭터를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단면의 캐릭터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데 상상 속에 맡겨서 최소한 정면, 옆면, 윗면 이런 정도의 어떤 상상 속에서 그 캐릭터를 만들어내시거나 아니면 입체적인 조형물이라면 이 구조대로 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손잡이가 있을 거고 앞부분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 있겠죠. 이게 앞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앞이에요. 풍선 모양인데 이렇게 앞입니다. 그럼 위에서 봤을 때 이건 앞에서 봤을 때고 나름대로 위에서 봤을 때는 이런 모양이 이렇게 돼 있겠죠. 옆에 뭔가 손 모양이 나왔을 거고 이쪽 부분도 이렇게 돼 있을 거고 발도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뒤에서 봤을 때도 전체적으로 동그란 모양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쪽에 이렇게 손 모양이 있을 거고 이렇게 손 모양이 있을 거고 너무나 단순한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구조로 일단은 이루어진다. 그러면 디자인을 하셨을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과연 몇 메타 크기로 만들 거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체 조형물의 크기가 약 1m 정도, 1m 정도 크기로 어떤 사람이 만들어 달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가정을 하셨다면 이 그림상에서 그대로 작게 한번 잘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그림상으로. 이런 식으로 모는 종이 상태나 아니면 사진인 상태에서 이렇게 잘라보시고 이 간격을 예를 들어서 뭐 3cm다. 아니면 뭐 2cm다. 이렇게 우리가 가정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형태로 만드는데 전체적 3cm라면은 조금 그렇고 2cm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게 약 2cm다 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객이 원하는 크기는 정확하게 1m 크기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림상으로는 이렇게 그렸지만 현장에서 이런 뼈대나 프레임 같은 거를 만들어 볼 때 우리가 바닥에다가 매직이라든지 테이프라든지 이렇게 커다랗게 그림을 그려주시는 거예요. 현장 작업 장소에 가서 바닥에 이런 식으로 테이프나 지워질 수 있는 매직을 그리시고 정확하게 2cm가 10배가 확대가 되게 요 실제 간격이 20cm 정도라고 놓고서 이 그림을 그려주시는데 그대로 한번 옮겨서 만약에 이렇게 그림이 들어간다. 근데 실질적으로 양옆에 풍선이 이제 입혀지겠죠? 우리가 나중에 풍선을 심는다고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입혀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캐릭터나 이런 조형물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아주 날씬한 강아지를 만들어야 돼서 여기다 잠깐 한번 해보겠습니다. 날씬한 강아지를 만들어야 돼서 뼈대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잡았다. 이 프레임을 뼈대를 이런 식으로 잡았는데 날씬해야 되는데 프레임까지 다 씌우고 그물망까지 입히다 보니까 이런 조형물이 형성이 돼서 또 풍선이 입혀진다라는 것까지 생각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날씬한 강아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굉장히 뚱뚱한 강아지가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작업을 할 때는 이 풍선 크기보다
만약에 10cm 크기로 우리가 풍선을 불 거면 이 안으로 작게 들어오는 거예요. 더 작게. 원래 크기가 이만큼이라면 풍선이 입혀질 크기만큼보다도 조금씩 더 작게 이렇게 만들어서 뼈대를 작업을 해주시면 일단은 우리가 원한 크기만큼대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가장 기본이 되는 디자인의 시작이고요. 또 디자인이 완성이 됐을 때는 지금처럼 이제 바닥에 그려놓은 판에 이런 알루미늄 로드를 이용해서 이 틀과 같이 맞춰 나가는 거예요. 바닥에 놓고서 이걸 바닥에 크게 내려놨으면 이게 20cm 간격이라고 가정을 하면 정말로 막 이만하게 간격들이 나눠지겠죠? 이런 식으로 나눠져서 실제 조형물에 뭐 이렇게 라인이 나온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라인에 대고서 따라서 맞추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철사를 이 로드를 이런 식으로 휘어서 하나하나 이 틀에 맞춰서 나가서 나중에 다 결합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보시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캐릭터는 실질적으로 원형에 굉장히 가까운 캐릭터죠.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으로 디자인이 된다는 거 이해해 주시고 원형 프레임 공을 만드는 거랑 같이 한번 접목을 해서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디자인을 잡았고요. 이 디자인 잡은 상태에서 원형이 되는 방법 중에 가장 최소의 프레임이 들어가면서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첫 번째 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포개해 주시고 또 세 번째 대각선으로 또 네 번째 이쪽으로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렇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무슨 원자 폭탄 모양처럼 됐죠? 이런 구조에서 이 중간 부분만 이렇게 작은 형태가 또 들어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약 7개의 원 틀이 바로 가장 이상적으로 적게 들어가면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구조물의 틀이 완성이 됩니다. 이 구조물의 틀에서 우리가 원형 같은 거를 만든다든지 조형물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공식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자, 고객이 원하는 크기대로 만들 수 있으려면 이 원지름, 전체 지름이 고객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지름, 풍선까지 입히어진 상태가 예를 들어서 1m라고 가정을 했었죠. 나름대로 이렇게 풍선이 앞뒤에서 뭐 전체적으로 다 입혀진 상태에 전체 길이가 1m라고 그랬습니다. 전체 길이가 1m라면 풍선을 아까 우리가 가정을 해서 약 10cm로 불어준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약입니다. 10cm 정도로 불어준다고 가정을 하면 10cm 안으로 접어들기 때문에 요 원의 지름은 약 80cm. 그런 식으로 공식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첫 번째 이 원틀 도대체 이게 몇 cm가 돼야 될까 공식을 알려면 이런 공식 아시나요 혹시? 2πr. 2πr이라는 공식이 뭐죠? 원의 둘레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2 곱하기 3.14 곱하기 R은 몇이죠? R은 반지름이 되죠. 그래서 40cm. 그러면 40을 곱해주게 되면 약 한 2m 40에서 50cm 정도 되는 원의 둘레를 구하게 되죠. 약 240에서 250cm.
제가 정확하게 계산을 해봐야 되지만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요 정도. 그러면 우리가 첫째 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프레임이 최소 240cm짜리가 있어야 되는구나. 그리고서 아까는 몇 개를 만들어야 됐죠? 5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길이 파이프 곱하기 5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고, 가연, 여기 중간 부분에 이쪽으로 옮겨보시면은 이 정도 되는 작은 원은 도대체 얼마를 해야 될까라고 가정을 하셨을 때, 물론 이쪽 반지름이 40cm였으니까 나름대로 여기 사이에 들어가는 반지름은 이거보단 작아지겠죠. 뭐 30cm가 될 수도 있고 중간이라 뭐 25cm가 될 수도 있는데 약 또 30cm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 공식에 맞춰서 2 곱하기 3.14 곱하기 30 하시면 또 약 한 180cm 정도 되는 프레임이 2개가 또 필요하게 되겠죠. 근데 180cm, 240cm보다 조금씩 더 길어야겠죠. 우리가 프레임이 일자인 상태에서 둥글둥글 말아서 서로 이렇게 포개지는 부분이 있어야 되니까 이 포개지는 부분까지 감안해서 이 크기보다 좀 더 길다든지 아니면 모자란 경우에는 2개를 이어서 한다든지 이렇게 틀을 만들어내는 공식이 바로 원의 둘레 구하는 공식 2파이r. 그렇다면 여기까지 만들어서 이제 기본적인 원 틀에 대한 조형물을 만들었다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다 만드셨으면 이번에 필요한 건 뭐가 있을까요? 고객이 10cm의 풍선 크기로 이 표면을 입혀달라고 주문을 했어요. 물론 그럴 리는 없겠지만 가정입니다. 고객이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면 도대체 10cm짜리 10cm의 지름의 풍선이 이 원에 도대체 몇 개나 필요할까? 여러분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냥 막무가내로 하는 데까지 하다 보고 모자라면 또 하지.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 경우죠. 이 풍선 하나의 크기가 10cm라고 가정을 하면 반지름이 5cm가 되겠죠? 여기 원의 면적을 또 구할 수가 있겠죠? 원의 면적을 구하는 공식은 파이 r 제곱. 그럼 3.14 곱하기 5의 제곱 하면 약 75 정도가 나왔다고 한번 또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도대체 전체 우리가 만들어 놓은 틀의 표면적은 어떻게 될까요? 공식이. 그 표면적을 알아야지만 풍선을 몇 개를 입혀야 되는지 공식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원의 표면적을 구하는 공식은 4파이r 제곱입니다. 4파이r 제곱. 4파이r 제곱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쪽 커다란 원에서 4 곱하기 3.14 곱하기 40의 제곱. 그러면 1600 곱하기 4. 곱하기 또 3을 해줘야겠죠? 약 3.14니까 3, 4, 12 이걸로는 19,200이라는 숫자 나누기 75를 해주게 되면 대략적으로 필요한 풍선의 개수가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재료를 정확하게 뽑아내야지만 다음 행사에 견적을 제대로 넣을 수가 있겠죠. 보통 이런 조형물을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가 1의 3승 1 세제곱미터당 견적을 한 15만 원 정도를 책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요 크기로 했을 때 약 한 3회 배 이상 정도에 나오겠죠? 그러면 대략적으로 이런 작품은 얼마를 받아야 되는구나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거 대략적으로 나눠보면 몇 개가 되죠? 약 300개 이상 되는 풍선이 이 표면에
필요하게 되는 거죠. 대략 구했을 때. 그러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구해 놓고서 우리가 실제 한번 작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필요한 거 원의 둘레 구하는 공식 2파이r, 그 다음에 면적 구하는 공식 파이r 제곱, 또 표면적 구하는 공식 4파이r 제곱. 이런 형태로 잊어버리지 말고 잘 기억하셨다가 하나하나의 틀을 만들어 본 게 지금 이렇게 저희가 약간 작게 만들어 봤는데 2m 파이프를 이용해서 그림상에 나와 있는 것보다 20% 정도 조금 작게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5개를 만들어 놓고서 서로 절연 테이프를 이용해서 붙였고요. 하나하나 포개지게 놔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원이 가까워지도록 정확하게 원 중심에 올 수 있게끔 표시를 해놓고서 전기 테이프를 이용해서 묶어주시거나 아니면 얇은 철사 같은 거 이용해서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뼈대가 하나하나씩 만들어지는 거죠. 간단하게 붙여보고요. 이렇게 서로 정확하게 교차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고, 또 프레임을 만드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또 한 가지가 만들고 나서 정말 확실하게 집어 던졌을 때 그 프레임 틀이 튼튼하게 유지가 돼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물망을 입히고 또 풍선을 씌우다 보면은 굉장한 힘이 생겨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 틀이 튼튼하지 않으면 나중에 다 망가져서 원형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2개, 이제 3개째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절연 테이프는 여러분들 아시죠? 바짝바짝 잡아당기시면서 묶어야 힘이 생기는 거. 이렇게 잡아당기시면서 서로 연결을 해주시고요. 이쪽 부분도 정확하게 크로스가 될 수 있게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조형물을 만드는 데 있어서 틀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상태에서 또 이번에는 세로로 나올 수 있게끔 요각으로 지금 이렇게 들어오고 있죠? 이렇게 틀 이렇게 원에 가까운 틀을 지금 현재 만들고 있죠. 이 상태에서
5개, 지금 5개가 들어갔죠? 4개가 들어간 거죠? 그 다음에 5개째는 가로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이 틀 자체에서. 이렇게 가로의 형태로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가로에 정확하게 5등분 나눠질 수 있게끔 하나하나씩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반대쪽도 튼튼히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반대쪽을 먼저 해주시는 거예요. 반대쪽을 잡아서 지금 이어주겠습니다. 또 대각선 중간이 되는 부분 또 이어주시고 또 단순하게는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절연 테이프로만 써봤는데 이렇게 케이블 타이라는 제품을 이용해서 붙여주셔도 되겠죠? 자, 이렇게 케이블 타이 이용해서 묶어주셔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편리한 방법 활용하셔갖고 붙여주시면 됩니다. 케이블 타이도 몇 개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잡으시고 가운데 되는 부분 또 잡아주시고 반대쪽도 움직이지 않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틀이 만들어졌죠? 원형 틀이 만들어서 어떻게 해보시라고 그랬죠? 집어 던져도 이 틀이 망가지지 않을 만큼 일단은 튼튼하게 엮어주시는 거예요. 아, 이쪽 부분이 빠졌네요. 이 부분. 만들어주시고 이쪽도 같이 다 튼튼하게 이어지는 모든 부분을 풍선 장식이 이제 어린이날이라든지 이런 곳에 보시면 백화점 같은 곳에서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런 곳에 우리가 이제 만들어 보는 이런 조형물, 기본이 되는 뼈대들. 자, 이렇게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끝으로 요 중간중간에 여기 들어가야겠죠? 들어가서 아랫부분에 원 부분에 걸릴 수 있게끔 또 이쪽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저것도 마찬가지로 위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예, 이렇게 해서 양쪽 끝을 다
이렇게 프레임을 이용해서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자, 이제 이 상태에 만들어진 프레임에서 여러분들이 이 프레임이 튼튼한지 안 한지 떨어뜨려 보기도 하시고 던져도 보시고 틀이 망가지지 않나 확인을 하신 다음에 요번에 이제 중요한 게 바로 여기에 보시면은 이런 그물, 나이론 그물이 판매가 되는 게 있습니다. 이 그물을 뜯은 게 바로 이런 형태의 그물이에요. 이 그물을 말 그대로 이 조형물 위에 이렇게 입히시는 거예요. 입힌다는 개념이 이런 개념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에서 어느 시작점에서 그물 자체가 팽팽하게 잡아당겨져야지, 만약에 이 부분을 보신다면 그물이 이렇게 팽팽하게 잡아당겨져서 풍선을 입혔을 때 이렇게 풍선이 내려가거나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바짝바짝 잡아당기면서 이 전체의 조형물 틀을 감싸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틀을 잡듯이 시작되는 부분 아무 곳이나 한 부분을 이렇게 묶어주세요. 여기 잘 보시면 가깝게 묶지 마시고 약간 사이가 벌어지게끔 그물 자체가. 그래야지만 더 튼튼하게 잡아당겨 줄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케이블 타이를 이용해서 쭉쭉 전부 다 그물을 입혀주시는 겁니다. 사이사이 빠지지 않게끔. 여기도 반드시 2칸 정도 이렇게 떨어진 곳에서 잡아당겨 주시고요. 그리고 굳이 이 케이블 타이의 이 부분은 자르지 마세요. 그냥 남겨두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도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해서 이쪽 끝에까지 쭉 그물을 다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그물망을 다 입혀보았습니다. 지금 이쪽 끝부분은 살짝 이렇게 남겨놨거든요. 여러분들 이렇게 남겨놓은 이유는 우리가 겉에 이런 아이보리 색상의 풍선을 채울 건데 풍선을 입히게 되는데 이 안쪽 부분에 혹시라도 틈이 생겨서 보일까봐 미리 이렇게 불어놓은 풍선을 안으로 좀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채워주시면 됩니다. 그 사이로 열심히 불어놨던 거를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을 만큼 같은 색깔로 계속 채워주시는 겁니다. 안에 빈 공간이 적당히 채워질 만큼 같은 색깔 풍선을 불어주셔야겠죠. 지금 한 색깔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풍선만 불고 있지만 여러 가지 색깔이 채워진다면 한쪽은 아이보리, 다른 쪽은 또 다른 색깔로 채워서 비쳤을 때 옆으로 다른 부분이 보이지 않게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지금 2개 정도만 더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거의 틈이 나지 않도록 다 꼭꼭 채워주시고 나머지 뒷부분도 그물망 마저 다 입혀주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물까지 입힌 상태가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또 작업을 해야 될 게 풍선, 작은 풍선들을 입히셔야 됩니다. 입힌다는 개념이 지금 미리 만들어 놓은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씌워지게 되는데
요 씌우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항상 라운드, 원형이 되는 부분은 칠판을 한번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형태로 채워져야 되냐면 육각형의 벌집 구조로 채워주셔야 돼요. 먼저 하나를 입히고 그 다음에 2개, 또 2개, 이런 식으로 또 2개. 이러면 6개가 육각이 이루어졌죠. 그럼 얘를 중심으로 또 원형 육각형이 될 수 있게끔, 마찬가지로 또 얘를 중심으로 육각형이 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계속 채워주시면 나름대로 빈틈이 생기지 않으면서 풍선을 골고루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풍선 입힌다는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상태에서 그물 사이로 풍선의 매듭이 하나 밑으로 내려가서 통과가 돼서 올라와서 이 매듭으로 풍선을 서너 바퀴 정도 이렇게 감아주세요. 이렇게 감아주셨고, 육각형이 돼야 되니까 바로 요 자리, 옆자리, 흔들리지 않게 요 옆자리 부분에 또 풍선을 통과해서 이런 형태로 이렇게 씌워주시고요. 또 요 2개도 마찬가지로 밀착이 될 수 있게끔 안에 그물을 또 통과해서 이 매듭은 잡아당겨서 풍선 바로 겉에 거에 4-5바퀴 정도 감싸주시고, 마찬가지로 지금 요 자리가 한 자리가 비었죠? 빈자리에 이렇게 밀착이 될 수 있게끔 해서 계속 채워주시는 거죠. 그러면 미리 2개를 불어놨지만 한 개만 여기 해서 한번 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하나 불어서 하나를 채울 경우에도 그물망을 통과하시고 자기 자리를 찾게 한 상태에서 또 빙글빙글 감싸주시고, 이렇게 해서 풍선이 모일 수 있게끔 이런 방법으로 계속해서 감싸주신 게 바로 지금 우리가 미리 만들어 본 풍선입니다. 이렇게 같은 툴로 똑같이 완성이 됐죠. 자, 이렇게 원형 구조물을 다 풍선을 입히게 됐어요. 한 개 한 개에 전부 다 입혔습니다. 지금 이제 뒷부분에 요만큼이 남았는데 요 부분도 마저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틈이 생기지 않도록 2개씩 밀착이 되게끔 계속해서 감싸주신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이제 구조물을 만들어서 풍선을 다 입혔다고 가정을 하면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원에 가까운 모양이 나왔죠? 이 상태에서 새롭게 눈을 만들어주거나 손을 만들어주거나 이런 디테일한 표현들이 이 구조물에 더 멋지게 보일 수 있는지 아니면 덜 멋지게 보일 수 있는지 한 가지 이해가 되겠죠? 입혀주신 상태에서 이제 눈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만드시냐면 미리 한번 만들어 본 건 이런 구조예요. 도대체 이렇게 풍선을 어떻게 쌀 수 있을까? 풍선을 싸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풍선을 이렇게 적당한 크기로 불어서 이 안에 들어갈 만한 골판지, 약간 두꺼운 재질의 골판지나 우드락 같은 걸 자르셔서 묶지 않은 상태에서, 잘 보시면 묶지 않은 상태에서 골판지를 누르면서 바람을 빼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빼주시게 되면 이쪽 뒷부분을 이렇게 자르면 지금
골판지처럼 이렇게 쌓였죠? 이 부분은 우리 눈이 흰색이다 보니까 하얗게 테이프를 한번 붙여봤습니다. 테이프를 붙였고요. 이 뒷판 자체에서도 또 스카치 테이프라든지 글루건이라든지 이런 거 사용하셔갖고 이제 하나하나씩 저 모양에 가깝게 붙여주셔야 돼요. 이쪽 부분이 앞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 이제 저희는 양면 테이프를 한번 이용해서 이렇게 뒤에 붙였거든요. 양면 테이프 이용해서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정확하게 눈 옆으로 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하나 붙여주시고, 마찬가지로 또 이쪽도 양면 테이프 미리 붙여놓은 걸 띄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눈 부분이 완성이 됐고요. 이제 이렇게 또 눈썹 달아주면 될 거고, 또 입 모양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 방법은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들 아까 기억나실 거예요. 철사를 집어넣어서 풍선 안에 철사를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우리가 웨딩 장식 시간에서도 배웠었죠? 철사의 끝부분을 이렇게 휘어서 잘 누르시고, 반대쪽 부분도 휘어서 잘 넣어주시고, 이렇게 넣어주신 상태에서 잘 휘어주신 상태에서 풍선 안으로 철사를 끝까지 밀어넣고 공기를 살짝 불어 넣어 주신다고 그랬죠? 이 길이는 우리가 원하는 길이만큼 풍선을 잘라서 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공기를 살짝 밀어 넣으시고 묶어서 이 묶은 부분들이 이렇게 휘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정말 약간 굵은 260 풍선을 이용하시면 조금 더 굵게 표현이 될 거고, 작은 요술 풍선 이용하시면 이렇게 얇게 표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양면 테이프 이용해서 한번 또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면 테이프를 이렇게 잘라서 원칙적으로는 좀 더 튼튼하게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셔서 작업을 하신다면 절대 떨어지지 않는 방법으로 풍선 전용 글루건 본드를 이용해서 붙이셔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우리가 양면 테이프를 이용해서 한번 이렇게 붙여놓는 개념으로만 한번 해볼게요. 자, 양면 테이프 이용해서 이렇게 입술의 형태까지 다 만들었죠? 갈 수 있게끔 붙여주시고, 이쪽도 이렇게 해서 붙여주시고, 아랫부분도 이렇게 해서 붙여주시고, 잘 안 떨어지는데 이런 식으로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눈썹도 이렇게 붙여보시고, 또 이쪽으로
한번 살짝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특징들만 잠깐 따라 해봤어요. 좀 더 자세하게 해야 되고, 또 발이 되는 부분도 살짝 올려놓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발 같은 부분도 현장에서는 정확하게 고정을 시켜주셔야겠죠? 이렇게 요술풍선 같은 거 묶어서 정확하게 튼튼하게 고정을 시켜주셔야 될 겁니다. 제가 앞으로 나가서 한번 캐릭터랑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기둥 크기 같이 이렇게 맞춰주시고, 또 손 같은 경우에도 한번 달아보도록 해야겠죠? 손 옆에 있는 부분, 낚싯줄이 아니라 풍선에 기본에 이런 식으로 감으셔갖고 떨어지지 않을 만큼 튼튼하게 감아서 요 옆부분에만 이런 식으로 고정을 시켜주시면 아주 단순한 형태이긴 하지만 캐릭터가 완성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처음부터 여기 끝까지 우리 함께 한번 만들어 봤었는데, 조형물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디자인, 그 다음에 뼈대와 프레임을 만드는 작업, 그 다음에 있어서 풍선이 들어갈 수 있는 그래도 최소한의 그 적당한 개수를 구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폼보드라든지 요술풍선들을 활용해서 그 캐릭터가 갖고 있는 가장 비슷한 형태로 만들어내는 작업. 그리고 이제 다 완성이 됐을 때 여러분들이 적당한 장소, 가장 여러 공간들에 어울릴 수 있는 곳에 잘 두시고, 여기 이제 특수 효과가 접목이 되면 더욱 좋겠죠. 화려하게 조명을 씌워준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로 더욱 작품이 빛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조형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천천히 또 같이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들 안녕히 계십시오.